자, 광역도시계획은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그 다음에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국장 아니면 도지사. 그 다음에 수립은 공동으로 한다. 요 다섯 개만. 오케이.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까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관할구역.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그 다음에 도는 도 단위가 아니라 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만드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하면 좋을까요? 서울시장이. 인천시에서 수립할 때는 인천시장이, 세종시에서 할 때는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 할 때는 제주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나 군에서 할 때는 시장, 군수가 각각 수립하면 됩니다. 자기 관할구역에서, 즉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서 그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즉 서울시가 앞으로 자,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걸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특광시군 그 지자체장들이 수립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이렇게. 그다음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역시 또 상하관계를 가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요거 일단 놔두시고 뒤에 써져 있는 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까지. 이 사람들은 아까 행정구역의 체계에서 광역지자체장이었습니까? 기초지자체장이었습니까? 광역.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시장, 군수. 이 사람은 기초지자체장이었죠. 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초지자체장. 그러면 광역지자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도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을까요? 국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만들었을 때는 이거 누가 승인하면 될까요? 시도지사 하면 안 되겠죠. 이 여기서 말하는 시장, 군수는 도를 쪼갠 거니까. 도 밑에 있는 시, 군을 말하는 거니까 요건 도지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한 10년 전까지는 맞았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지방자치제도가 한 20년 이상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김영삼 정부 때부터 했으니까.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자체장이 가지는 권한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앙에서 행사하던 권한을 점점 밑으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와 같은 이런 광역지자체장들은 이제 더 이상 국장한테 기본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합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계획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죠. 시험 문제.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보기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시장, 군수가 만든 건 그 위에 사람한테 승인받아야지.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걸 시험에 내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예전에는 이거 기본계획 만들어서 국장한테 승인받았습니다. 근데 개정을 해서 이제는 확정합니다. 확정. 그래서 요게 특이하니까 요게 시험 문제. 그래서 기본계획 시험 나올 때 한 두 번째 정도로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이거. 제일 많이 나온 건 조금 있다가.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광역지자체장들은 스스로 확정하면 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승인을 하죠. 이 두 사람 합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해서 이 두 사람 합해서 시도지사 이렇게 시도지사. 확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 합해서 시도지사. 그 다음 계획 수립하는 절차는 역시 똑같습니다.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그 다음에 기본계획도 방향을 지시하는 추상적인 계획이니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개최 여기까지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준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준용한다. 그 다음 지방의회 말씀드렸죠. 수립권자가 특, 광, 시, 군이죠. 그러면 의회도 특별시는 특별시의회, 광역시는 광역시의회, 시는 시의회, 군은 군의회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수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권자 승인하기 전에 협의심의를 거쳐야겠죠. 자, 이때 승인권자에 보니까 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중앙이랑 협의심의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는. 국장이 승인권자예요. 없으니까. 스스로 확정할 때에도 협의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하거나 도지사가 승인하니까 이 사람들 협의심의는 무조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중앙이랑 협의심의를 할 일이 없습니다. 국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146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죠. 아까 광역도시계획에는 없던 말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추상적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 말이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요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목차에서.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추상적인 계획. 근데 이걸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걸 구체적으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N은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수립합니다. 지침을. 그래서 기본계획을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성격. 내부 구속적 계획이라는 게 아까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는 거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이라고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 어디서 만들죠? 특, 광, 시, 군. 거기 대상이라고 해서 관할,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며 필요한 경우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필요한 경우 그 이하는 됐고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관할구역에서. 근데 뭐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 관악산 있는데 관악산에다가 무슨 근린공원 같은 걸 만든다라고 해보죠. 공원은 기반시설이니까 이런 것들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해야 됩니다. 관악산은 관악구랑 저 안양시에 걸쳐 있죠. 아 모르셨나? 저 신림동에서 살 때 훈련을 거기 안양에 받으러 갔는데 예비군 훈련을 해서 이 관악산은 관악구랑 서울시랑 안양시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근데 근린공원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서울시에서 공원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 관악산은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서울시에서 공원 만드는 계획을 수립할 때 자기 관할구역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딱 계획 만들고 요건 니네가 만들어 하는 것보다는 같이 만드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건 됐고 그다음에 147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기간이라고 돼 있죠. 기본 계획은 수립 단위가 없습니다. 수립 단위가. 그냥 장기 계획입니다. 사실 실제로 없냐라고 하면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거는 행정청 내부에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겁니다. 그건. 거기 보면은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그 지침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보는 거니까. 우리가 배우는 법, 뭐 시행령 요 안에는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립 단위 규정이. 그래서 이걸 왜 써놓냐면 저 뒤에 정비법이나 주택법에 가면은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이 2개 더 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들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맨날 바꿔내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X.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는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써놓는 겁니다.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들을 헷갈리라고 그렇게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5년의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5년?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건. 자, 기본 계획은 장기 계획이라고 있죠. 장기 계획. 2020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2030년, 40년까지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구 증가라든지 인구 변화 같은 것들을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측한 것보다 인구가 훨씬 더 빨리 감소하고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중간중간에 수정을 해줘야겠죠?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재검토하는 기간이 5년.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재검토가 5년일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부분이 5년이지만 요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지위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죠.
여기 보면은 계획이 여러 가지 있죠. 맨 위에 광역도시 계획이 있고 그 밑에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밑에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국가 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 계획. 자, 그거 맨 위에 국가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획들 역시 이렇게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획.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됩니다. 상위 계획에. 근데 만약에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충돌할 때, 그럴 때는 상위 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동그라미 4번의 지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본계획보다 광역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용이 다를 때는 상위 계획이 우선합니다. 그러면 응용 문제. 자,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게끔 수립해야 됩니다. 국가계획에. 근데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지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다른 거죠. 뭐가 우선합니까? 국가계획이. 요거 뭐 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맨 처음에 기초조사를 한다라고 했죠. 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뭐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보도록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6번도 일단 지금은 됐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이러한 것들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의 내용.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들이냐면 기본계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죠. 여기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4개로 나눠보죠. 우리 있는 데가 이쪽이죠. 도봉구 이런 데. 도봉구나 노원구. 여기 뭐가 엄청 많죠. 아파트.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이 지역은 주거 용도로 주로 발전을 시키자라고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을 대략적으로. 그다음 요 강남 일대 요쪽에는 업무 시설들이나 상업 시설들이 많죠. 그다음에 남쪽에서 요쪽 서쪽 구로 쪽 이쪽 가면 뭐가 많죠. 공장 같은 거, 마곡지구 이런 데. 여기는 공업 용도로 좀 개발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그다음 방송국 지금 다 어디로 이전했죠? 상암동. 그다음에 뭐 고척 돔도 있고 그 상암 경기장도 있고 여기는 문화시설로 쪽으로 개발을 해보자라고 덩어리 이렇게 크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는 겁니다. 이게 기본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계획. 여기 보면은 박스 안에 2번. 1번부터 보죠. 지역적인 특성 및 계획, 방향, 목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놓는 겁니다. 목표를.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도시의 공간 구조, 생활권의 설정. 여기는 주거 생활권으로, 여기는 공업 생활권으로, 여기는 상업 생활권으로 이렇게 생활권을 설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생활권을.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기본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계획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했죠. 이걸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거. 그게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 도봉구나 노원구일 때는 주거 용도로 주택을 많이 공급하자라고 하면은 용도 지역을 주거 지역의 비중을 높여야 될 겁니다. 주거 지역의 비중을.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거 지역의 비중이 뭐 50%다. 그러면 앞으로 30년까지, 40년까지 주거 지역의 비중을 뭐 60%까지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후에 여기를 주거 지역, 여기를 주거 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관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엄청 많이 살죠. 직장은 대부분 강남이나 이쪽 구로 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지하철 같은 게 확충이 돼야겠죠? 그렇게 도로 깔고 지하철 깔고 하는 걸 관리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계획 만들어서 여기다 도로 만들자, 여기다 도로 만들자, 이쪽으로 지하철 깔자, 이쪽으로 지하철 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이렇게. 그래서 기본 계획의 내용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가로 4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기 특광시군에서 수립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인천시는 인천시장이, 신화군에서는 시장군수가 해서 1번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자신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기본계획을.
특광시군이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근데 기획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기본계획에서. 이거는 이제 외우는 건데 일단 제가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만드는 계획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건 뭐냐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건 여기 관할구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의 발전 방향, 인천시의 발전 방향, 부산시의 발전 방향, 울산의 발전 방향, 대구의 발전 방향 등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관할구역의 발전 방향들을 원칙적으로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의 발전 방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그 관할구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발전 방향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않아도 되는 곳. 그래서 이런데 조그마한데 이런 데는 수립 안 해도 됩니다. 조그마한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데 어디죠? 여기 수도권. 그래서 수도권이면 안 됩니다. 기획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죠?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광역시와.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도 안 됩니다.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나군에서. 요게 기본계획이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거. 거의 뭐 기본계획이 문제에 나오면 그냥 따라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그마한 동네 이런 데는 굳이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인 시나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특광,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무조건 수립하는 겁니다. 수립을 안 하는 거는 요것만, 시나군에서만. 그다음에 니은도 있는데 이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모의고사에 맨날 이걸 내고 있는데 이걸 절대 안 내는데 지금 기억만 계속 나옵니다. 계속. 기억이 한 2번, 3번 나와가지고 한 번쯤은 니은을 내겠지 하고 저는 모의고사에 니은을 계속 내는데 안 나옵니다. 기억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원칙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서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시킬 때는 당연히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 이제 관리계획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는 또 안 나와 있는데 계획 수립하는 절차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랑 똑같아서 굳이 안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인문서라서. 근데 뭐 기본서 나오면은 요 절차들이 똑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아까 뭐 재검토 5년 만에 한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그 보기 전에 자 여기 보면은 기본계획은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을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니까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계획을 어디서 만드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네, 특광시군. 특광시군에서 만들겠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정이 따로 필요가 없고 수립하고 승인한다. 수립하고 승인. 그래서 자 1월 달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라고 하면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 세 단어. 요거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1월 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특광시군에서. 그 다음에 요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뭐 법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는 예외가 없는 건 없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회과학은. 근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하지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없습니다.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제가 아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원칙 공동으로 한다라고 했죠. 근데 안 읽은 것도 있었죠. 예외적으로 뭐 3년 안에 수립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직접 수립한다.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 관리계획에도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기출문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아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대부분 누가 한다고 했죠? 국장이. 국책사업 같은 것도 국장이 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방금 예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거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 계획은 맨날 바꿔내는 게 이렇게 바꿔냅니다. 기본 계획은 예외 없이 특광시군이 only you 이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 사람 예외가 없다는 거 맨날 바꿔내는 게 이렇게 바꿔냅니다. 그리고 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우리나라는 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이런 말 나오면 왠지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기본 계획은 예외 없이 특광시군이 합니다. 특광시군이 요거까지. 그다음 관리계획입니다. 자, 관리계획도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아까 계획은 원칙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했죠. 근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서 용어를 좀 다르게 씁니다. 수립 대신에 여기는 입안이라고 합니다. 입안. 안을 세운다 이 말.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한다라고 하죠. 그 안입니다. 그 안. 그러니까 수립이랑 입안은 국어적 의미로는 똑같지만 법률적으로 요거를 구체적인 계획이냐 추상적인 계획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그래서 수립 대신에 여기서는 입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승인 대신에 여기서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 똑같은 말이지만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수립하고 승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안하고 결정. 고시가 왜 붙는지는 나중에. 그래서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라고 했죠.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의결한다라고. 의결.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해서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거쳐서 통과를 시키는 거죠. 의사결정 이렇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에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정.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할구역에서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도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다라는 거. 그러면 아까 기본계획 어디서 만들었죠? 기본계획 특광시군에서. 그럼 관리계획도 어디서? 특광시군에서. 계획을 만드는 곳이 똑같으니까 계획을 만드는 사람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 계획을 만드는 곳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다른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계획을 만드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 특, 광, 시, 군인 거죠. 그럼 요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관리계획도 특, 광, 시, 군이. 요 안에는 당연히 특별자치, 시, 도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기본계획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죠. 이 두 사람 합해서 제가 시도지사 이렇게 했죠. 그러면 결정도 시도지사가 하면 될까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관리계획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다음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습니다. 차이점은 요거. 대도시시장은 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대도시시장은. 그러니까 기반시설 같은 걸 설치합니다. 공공청사 같은 거. 그거 자기가 결정해서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 공공청사를 되게 호화롭게 지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 있죠.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도시에서. 대도시는 경기도권의 뭐 시들이죠. 성남시 이런 데 보면은 호화청사 같은 거 짓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청사 짓는 것들. 성남시장. 근데 하남시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남시는 대도시가 아니니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도시시장은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는 아까 기본계획이랑 똑같습니다. 내용이. 계획을 만드는 곳이 똑같기 때문에 계획을 만드는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다만 기본계획은 아까 예외가 없었죠? 근데 관리계획부터는 이제 예외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예외들은 암기사항이니까 제가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1월달 이후에 그때부터 원칙을 알고 나서 우리가 예외들은 하나씩 외워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을 만드는 사람, 승인하는 사람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입안을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데 예외적으로 대도시시장, 이 시 중에서 이 시는 원래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대도시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차이점. 그래서 시, 도, 대도시가 결정을 합니다.
시도, 대도시가.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동일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입안에 기준 나오는데 아까 관리 계획이 최하위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관리 계획은 당연히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안권자 기획에 뭐라고 돼 있죠? 특광시군.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특광시군이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겁니다. 원칙. 오케이. 그다음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서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관리 계획을 입안하면서 아까 기본 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해서 기본 계획 수립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즉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시들을 포함해서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겁니다. 둘 이상에서 관리 계획 입안할 때 어떻게 할까요? 거기 파란색 글자 공동이라는 글자 보입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 공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쉬운 건데 이게. 그래서 공동입안 보면은 공동입안이라고 해서 1번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그 밑에 거 일단 지정입안 그건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위에서 누가 입안할지를 정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건 일단 됐고 둘 이상 나오면 무조건 협의입니다. 무조건 협의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들만 알면은 그렇게 뭐 외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것들만 몇 가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특광시군이 입안한다라고 했는데 디귿이랑 리을에 보면은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이 하는데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즉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협의해서 한다라는 거. 협의해서. 그 다음에 입안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동그라미 3번에. 요거는 관리계획이 문제에 나오면은 그냥 따라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뭐 공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즉 국가 내지는 지자체가 이렇게 하향식으로 일반 국민을 규제를 하는 게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공법의 내용. 근데 가끔씩 책을 읽다 보면은 국민이나 주민들이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뭔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공법은 대부분의 내용이 규제법인데 규제하는 내용인데 주민들이 뭔가 요구한다. 그런 건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입니다. 그거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주민이 이거 해줘라고 제안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안을.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죠. 주민이 오히려 지자체를 상대로. 이게 시험 문제. 자, 아직 우리가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용도 지구를 안 배웠으니까 어떤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건 다음에 알 겁니다. 제한이라는 건 여기 보면은 주민들이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거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거기 A에 기반 시설이라고 돼 있죠. 기반 시설. 달동네 같은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골목길에 밤만 되면은 막 차 다니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달동네 사람들이 입안권자한테 야 우리 동네에 주차 너무 힘들어. 공용 주차장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입안 제안이라고 합니다. 입안 제안. 이렇게. 그 다음에 됐습니까? 나머지 내용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 중에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 요것 좀 입안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는 걸 입안 제안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이제 기초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나오죠. 자, 계획을 입안할 때는 맨 처음에 기초조사합니다. 요거 하기 전에. 자,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이런 절차들. 자, 보면은 우리 아까 목차에 있었는데 관리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즉 추상적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구체화를 시키는데 구체화되는 내용이 요 6가지입니다. 요게 아까 제가 외워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관리 계획의 내용.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다음 중 관리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험 단골 손님입니다. 단골 손님. 요 6가지 아닌 거 찾는 겁니다. 6가지 아닌 거 찾는 거. 그래서 6가지를 이제 뭐 오늘 한 용도 지역 정도까지 할 것 같은데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있죠? 관리계획. 요거는 뭐냐면 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바로
용도지역을 배우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에서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배우는 겁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배우는 겁니다.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배우는 거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절차를 배우는 게 지금 입안결정고시입니다. 즉 용도지역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은 관리계획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은 관리계획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은 관리계획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건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돼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까지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즉 이 안에 있는 거 싹 다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지정을 관리계획으로 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도 관리계획으로 하죠. 그러면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사람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누가 하냐면 여기 결정권자가 합니다. 결정권자가.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사람도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할까요?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관리계획 결정권자일까요? 다 동일한 절차로 한다는 겁니다.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신라면이 있고 삼양라면이 있고 진라면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파마를 좋아하는데 무파마가 있습니다. 얘네들 다 라면입니까? 라면 끓이는 절차가 다 똑같습니까? 네, 그게 바로 관리계획. 신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삼양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진라면을 끓이는 절차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이제 신라면이 뭔지 삼양라면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 기초사고 의견 듣고 이런 것들은 신라면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라면 끓이는 절차, 즉 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공법 내용 대부분이 요 관리계획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관리계획에서. 근데 제가 요 4번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 안에는 6개의 법률이 있다라고 했죠. 그 6개의 법률 중에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그거 뭐 하는 법이라고 했죠? 신도시 만드는 거.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했죠. 즉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이런 것들. 이것도 원래는 관리계획입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라고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나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는 좀 다릅니다. 입안 결정 고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따로 도시개발법에서 정합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즉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맞습니다. 라면은 맞습니다. 라면. 근데 끓이는 절차가 좀 달라서 그 끓이는 절차를 따로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요 4번은 뭐냐면 짜파게티입니다. 짜파게티. 라면은 맞는데 절차가 다르니까 다른 법에서 개발법이랑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1번, 2번, 3번, 5번, 6번 얘네들은 싹 다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이것도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거.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의견을 듣죠.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쳤죠? 공청회. 공개적으로 듣겠다라고 했죠. 공개적으로. 공청회.
근데 관리 계획은 이제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 가서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졸고 있으면. 열람이라는 게 있어요. 열람. 서류를 직접 내가 가서 훑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람. 열람이라는 게 서류를 훑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즉 보면은 3번에 기반 시설의 설치라고 돼 있습니까? 자, 내가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관리 계획으로 도로를 만든답니다. 그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가 내 땅을 이만큼 물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관리계 결정되면 내 땅 이거 수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직접 내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계획입니다. 이게 관리 계획이. 그러니까 이건 공청회가 아니라 열람이라는 절차를 거쳐. 열람. 이렇게. 그래서 추상적인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관리 계획은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 그다음 지방의회. 특, 광, 시, 군이 입안권자니까 당연히 의회도 특, 광, 시, 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 뭐 14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기초조사라고 돼 있죠. 요것도 상위 계획 준용이라고 돼 있는데 광역도시 계획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 그 말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일단 놔두시고 다음 페이지. 자, 기초사하고 나면 이제 주민한테 의견 드려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공청회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서 보시면은 14일 이상 공람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 요걸 열람이라고 합니다. 그 14일 역시 또 동그라미 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주민에게 열람 이런 거 나오면 싹 다 14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말씀드릴 겁니다. 문제 풀 때. 주민에게 열람한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14일이니까 아닌 거 외우시라고. 아닌 게 3개 있을 겁니다. 공법에. 그거 외울 겁니다. 그 다음 60일이나 결과 통보한다 그런 것들도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 밑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막 기밀을 지켜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의견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부터는 국가 기밀이 아니라 뭐 동네 기밀이 되겠죠. 당연히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민한테 의견 듣고 나면 의회한테 의견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성취 동그라미 2번에 기흥, 니은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니까 일단 놔두시고 오케이. 그래서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흥, 니은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볼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입안을 하고 나면 이제 결정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죠. 입안권자가 결정권자 그 결정 신청에 보니까 가로 안에 시, 도, 대도시 시장 이 사람이 결정권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에게 결정을 신청합니다. 그 밑에 파란색 표시로 국장만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까? 국장만 결정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관리계획은 원칙 시, 도, 대도시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외워보죠. 나중에 용도 구역할 때 써야 돼서 용도 구역에서 제가 예외 지금 잘 안 하는데 요거는 곧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입안권자에 국장이 있습니까? 국장은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서울시장 할 때 결정해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국장이 입안한 건 국장이 결정합니다. 1번에. 국장이 입안을 했는데 서울시장한테 들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입안한 건 국장이 결정하겠다.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은 규제가 상당히 강하겠죠. 이거 국장만 결정합니다.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장만.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는데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용도 구역의 일종입니다. 용도 구역. 배울 겁니다. 곧. 그래서 시가화 조정 구역 이것도 마찬가지 규제가 엄청 센 곳입니다. 근데 요거는 원칙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지정할 때 국장만 합니다. 국장만.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와 있습니까? 옆에 그 괄호 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건 바다죠. 양식업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정하는 겁니다. 남해안 일대 이런데.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는 바다니까 국장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얘네들이 다 용도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여기 국장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용도구역 할 때 이걸 써야 돼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예외들은 나중에 볼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관리계획은 원칙 시, 도, 대도시가 결정합니다. 시도, 대도시가.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국가계획과 연계 그런 것들은 다음에 보더라고.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그게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곧 다음 주쯤에 용도 구역이 나올 건데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결정하기 전에는 협의심의를 거쳐야겠죠? 협의심의. 시도 대도시가 결정할 때는 협의심의를 지방이랑 국장이 결정할 때는 중앙이랑 협의심의를 합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 밑에 심의에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리만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협의, 심의가 중앙인지 지방인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필 표시에 있는 거 그건 다음에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결정고시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원칙에서 시, 도, 대도시 시장이 직접 관리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결정권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방금 했던 거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 밑에 효력 발생 시기라고 돼 있는데 자 제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관리계획은 이제 일반 국민을 구속합니까? 구속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게 언제부터 구속력을 갖는지 효력을 발생하는지 이거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고시란 말을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나면 이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승인했죠. 승인권자는 승인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내줍니까? 승인하고 나서 바로 송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립권자가 이 내용을 공고하고 열람시켜줍니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 승인권자는 계획을 승인하고 나면 수립권자한테 보내준다라고 했죠. 송부. 그리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가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줍니다. 근데 차이점. 관리계획은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나면 바로 송부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나서 직접 결정권자가 고시를 한다라는 뜻으로 이 결정 고시를 붙여놓는 겁니다. 아까는 승인권자는 승인을 하고 나면 그냥 바로 보내는데 여기서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직접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송부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정 고시를 붙여놓는 게. 그래서 보면은 그 맨 끝에부터 볼까요? 공람이라는 거. 시장 군수, 뭐 특광시군에게 송부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책에 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요거 제가 그냥 설명드리죠.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를 하고 나서 이제 송부를 합니다. 입안권자한테. 그럼 이걸 받은 입안권자는 공고하고 열람. 광역도시계획에서나 기본계획에서는 공고하고 열람했는데 여기서는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고시를 하고 보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는 공람이라고 돼 있는데 법전에는 열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용어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열람만 시켜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결정하고 나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한다는 의미로 이 고시라는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지정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 입안하고 결정 고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입안 결정 고시. 이렇게. 요 노란색 단어들만 일단 기억하셔도 됩니다. 또
노란색 단어들만. 광역도시계획은 지정 수립 승인,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 입안 결정 고시. 이렇게. 그다음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형도면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즉 여기 아까 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기반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지도 위에다가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주거지역은 여기까지고 여기까지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도 위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예전에 행정소송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근처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싶은데 참고 있었던 거죠. 물어본 건데 어디까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지가 아직 지형도면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빨리 건물 지어야 되는데 물어봐도 자기들도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그냥 건물 지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은 건물이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이거 철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승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력 있는 계획들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나면 지형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지형도면을. 그리고 이 작성된 지형도면에서 승인을 받고 이거 누가 하는지는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형도면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이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시험에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관리계획도 재검토를 합니다. 재검토는 대부분 몇 년이라고 했죠? 5년. 그래서 이것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5년마다 재검토한다라는 게 시험에 꽤나 잘 나옵니다. 이게 관리계획. 관리계획.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입안 결정 고시라는 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배운 거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절차를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배운 거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절차를 배운 거예요. 절차를. 그래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 용도 구역이 뭔지, 기반 시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151페이지. 거기 보니까 용도 지역부터 시작하죠. 용도 지역부터. 거기 표만 봐도 막 답답하죠. 그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죠.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